이사월입니다. 바보 조평열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조지현 목사님 초청을 받고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여러 가지 하는 동안에 중앙중심 정책이 현장중심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삼성이 바뀌어버렸더라고요. 비용이 절감되고 모든 좋은 정책이 직후가 돼서 엄청나게 회사가 발전되어버렸다. 이것이 방송에 나옵니다. 오늘 대한민국 조찬기도의 김동철 대표이장님, 김병훈 목사님, 송년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 장로님, 성기자님입니다. 너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통일정책연구원 원장 허박사 조평열입니다. 부름을 받을 때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모시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또 이 강의에 이어서 바로 아주 대형 교회에서 또 한 타임, 또 최고 우리나라 우수한 대학 신림동에서 또 한 타임에서 세 타임의 통일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1일, 12, 14, 14 연이어서 하니까 제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게 된 점 양해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르게 보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천에서 성구원교회 정영기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 몇 분이 오셨고, 천안에서 명금자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자협회 회장님, 또 제가 부산 대학 강의를 가는데 부산까지 따라갔던 노벨 평화상 후보자 김남석 우리 박사님,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조일 학장님,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말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선희 목사님은 여 목사님이 회장님이시고, 배은주 교수님은 우리 통일교수의 중추적인 교수님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대충 쉬어보니까 60여 분 이렇게 오신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손을 흔들어 주는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동안 학교, 국회, 사회단체, 종교단체 중에서 특강에 이어 오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조찬기도의 송년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특강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종교인이만 모아야 통일도 쉽게 할 수 있고 강한 국가를 만들고 국민이 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서 선진국이 되어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를 지도한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세계를 선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큰 기쁨을 여러 성직자님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강하는 이유는 제가 남보다 많이 알고 또 잘나서 하는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제도권에서 제도권에서 특권을 누리거나 세계에서 부를 창출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삶의 현장에서 보통 사람과 같이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제도권이나 재경 현실, 나라 국가와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씩 익히고 경험해서 도둑한 내용을 훌륭하신 여러 성직자님께 진솔하게 펼쳐서 더 나은 가르침을 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연구한 논문을 중심으로 강한 국가를 만들고 선진국이 되어 우리도 인류를 선도해보자는 이런 정책 내용 몇 점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히 지키고 보호하여 강한 국가를 만들고
국민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고 사명이고 당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마다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면 우리의 미래는 창대할 것이라고 심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통일은 우리의 미래이고 무한가치다. 통일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고 통일의 일관능과 통일정책이란 무엇이고 통일의 효과는 무엇인가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해봐야 됩니다. 물론 통일은 대가 없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국가와 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고 강한 국가를 만들면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도 국민도 나도 전부 잃고 다수 국민이 국가를 믿고 통일을 원하면 우리도 통일할 수 있습니다. 내 나라를 바로 세울 통일정책을 실행한다면 통일할 수 있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오신 애국자님들의 큰 노고와 큰 업적에 먼저 머리 숙여 정중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자꾸만 국내 현실을 살펴봅시다.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이 곧 이루어져 온 세상이 평화의 물결이 출렁일 것 같아서 참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 핵프로그램 나아가서 핵과학까지 전부 퇴출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문제가 전환되지 않는 한 통일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상 문제 전환하지 않고는 통일은 되겠느냐? 참 답답하죠. 설사 핵을 어떤데 하더라도 핵을 가지기 전과 같이 남북한이 대치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통일을 연구하고 통일을 공부하고 하려면 세계 50여 개 이 나라의 통일 전략과 그 나라의 국방 정책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가정법원을 한번 가봐야 돼요. 둘이 만나서 손잡고 그 정답게 낳았던 자식을 서로 안 가져가겠다고 밀고 땡기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도 모르고 무슨 통일한다 뭐한다 이건 참 비참한 얘기거든요. 특히 목사님들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꼭 가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지혜가 있고 삶이 있고 또 우리의 희망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인적, 물적, 교류 등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에 전쟁이 몇 번 일어났어요? 931번,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전쟁을 막아낼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한민족의 민족혼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런 탁월한 민족혼의 득의정신은 군주백성, 장수, 의병 등이 조국의 민족의 동포의 사랑에 또 박의정신 등으로 똘똘 뭉쳐서 수많은 애침을 막아낼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국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1990년부터 60여 년 동안을 살아오셨던 치우의 역사, 5천년 동안에 겪었던 순환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5천년 동안에 천여변 순환을 겪었던 크기보다 작다 할 수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겪었지 않느냐?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나라를 송두리째 뺏겼던 일 있지 않느냐? 둘째 1940년 8월 15일 쟁취한 해방의 기쁨수가 먹기도 전인
남한에서는 8월 15일, 북한에서는 9월 9일 한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그 이유를 알고 연구해 봤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셋째로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상의 비극인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백성이 죽었고 분단국가라는 계급장을 단 이 영광스러운 계급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아느냐? 국가는 역사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으면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통일을 원하게 만들면 우리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연구한 제가 통일정책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저는 한평생 법학을 50년 법학을 했습니다. 고시학자자 수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연구한 이 내용 통일정책이 수백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몇 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은 건립헌 이래 첫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국가정책연구원이 없어요. 국가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국가정책을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만들어서 일관되게 이어 발전시켰다면은 국가가 크게 발전하고 국민의 세금이 반탕나고 국가는 이미 부두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중앙중심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소수들 몇 명만이 국정에 참여해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현장중심 정책으로 바뀌면은 다수가 국정에 참여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일자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을 가르쳐도 10명을 가르치면 7, 8명 거리를 방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입니다. 그러나 1900년부터 60년 그때를 생각해 봅시다. 참 비참하죠. 이들이 안전하게 지키고 현장을 살려내고 국가경제를 살려내서 국가를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연구한 현장중심 정책을 활용하여 통일을 완수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현장중심 정책 교육을 충분히 시키기 위한 국무를 일관되게 실행한다면 다수 국민이 국정에 참여해서 현장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리려면 국가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중심 정책은 소수만이 몇 명만이 누구누구 백통하고 누구누구 연관 통해서 이게 나라가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중심 정책으로 다수 국민이 국정에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고 소수가 할 수 없던 일도 다수 국민이 국정에 참여해서 일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서 현장 경제를 살려내고 국가 경제를 살려내면 대한민국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성직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소! 생각해 봅시다. 국가정책도 없이 일관되게 국가정책을 해오지 않았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땜질식 정책으로 한 잔을 낳기, 두 잔을 낳기,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적당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인 줄 압니까? 2011년으로 500조 원에 가깝습니다. 국민당 1인당 부채는 얼마요? 2천억에 가깝습니다. 국가는 이미 부도나 버렸습니다. 국가가 부도났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손을 담보하고 부도를 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나가죠. 기독교가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둘째로 숨은 재능과 길을 조기에 찾아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국가를 발전할 수 있다고 연구한 재능 맞춤형 교육 정책으로 통일을 완수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서 재능 맞춤형 교육을 시키면 각 분야의 숨은 재능과 끼를 조기에 찾아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교육비는 어떻다? 절감한다. 반도 안 든다. 사교육비는 전부 없어진다. 우리나라 만국병인 심화빠른 연구이 없어진다면 국가는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각 분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우리도 노벨 평화상도 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권위와 영이 바로 선담은 선생과 학생이 공동체가 되어 교육혁명을 이루어서 조기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우리도 노벨 평화상도 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키운 한 사람은 바로 국가이고 인류를 선도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육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한다면 우리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국사중 대사인 것입니다. 이상 큰 교훈이 정책이 없습니다. 교육 효과를 보고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몇 명입니까? 답답하죠. 우리와 지능도수와 숫자가 5,000명 비슷한 유대인들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3분의 2인 164명이나 되고 쪽발이 일본도 2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백 명 됩니까? 답답하죠. 이게 교육의 효과입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대통령이 꼭 돼야 할 분들이 돼야 하는데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치른다. 한 자녀 낳기, 두 자녀 낳기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인구수가 급감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구수를 출산 장려 정책이면서 인구수를 늘리고 통일해서 남북한이 통일하면 한 8천만 정도 거의 되고요. 1억여 명에 가깝게 되면 강한 자급자족국가가 될 수 있다면 더 쉽게 강한 국가가 되고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은 우리의 미래이고 무한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남북한을 비롯한 유엔은 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같이 만나서 남북한의 통일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장소를 대한민국 내에 설치운영하게 만들라는 이들이 같이 만나서 상생관계를 해결하고 공생관계의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면 우리도 더 쉽게 통일할 수 있었어요. 유엔이 뭐하는 기구입니까? 그런 큰 기구에 가서 큰 일을 했으면 적어도 대한민국에 이런 싱크탱크를 만들어 놔서 통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눈높이에 맞는 이 국회부터 개혁해야 됩니다. 왜냐? 미국은 인구가 3억 2,336만 명입니다. 상원은 100명, 하원은 450명, 550명입니다. 이걸 나눠보세요. 60여만 명이 하나 뽑습니다. 우리나라는 5,200명인데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돼요. 지금은 더 늘린대요. 그러면 이거 나눠보세요. 17만 명이 하나 뽑아요. 미국보다 돈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참 답답하지 않아요. 왜 국민들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 중에서 1960년부터 1960년 이 사이에 태어난
이 사이에 3번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1910년 45년 해방이 됐고 남북이 두 개로 갈라졌고 또 6.25 동족상전이나 이러한 큰 전쟁 중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면서 뭐 했냐? 굶기를 밥 먹으면서 오직 내 자식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자식들한테 대우를 못 받아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했어요. 세계 10여 국가 내로 발전을 시켜놓은 이 주역들에게 국가는 다른 아무것도 않더라도 이들한테 예우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해줘야만이 국가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적어도 이분들이 살아온 삶의 애환을 초등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를 후손들을 가르치면 바른 국가가 되고 우리나라는 노벨평화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 고생한 분들한테 매월 100만 원 이상씩은 지급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드려야 됩니다. 국가빚이 500조가 넘는데 그런 거 하나 못 온답니까? 이 고생한 분들한테 적어도 정신 한 끼를 대접해서 그 노후를 보장해 드려요. 이분들이 또 삶의 현장에서 갈고 닦은 그 삶 경험을 국가의 각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청문하면서 살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현장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가를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면 국가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된다면 가장 큰 수혜국은 어디입니까? 혜택을 가장 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그보다 더 큰 수혜국가는 어디입니까?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적으로, 시장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전술적 요충지입니다. 유라시아로 막바로 통할 수 있는 통상무역의 장점을 가진 천여의 전략적, 전술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 통일을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정부가 꾀한 대한민국 통일을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많은 인력과 군수물자를 본국에서 공수하거나 해상으로 가져오지 않고 바로 황해도 용영군 서안의 반도에 설치해야 한다면 바로 거기 갈 수 있죠. 그러면 시간, 전쟁 비용, 인력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정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왜냐? 미국은 최첨단 과학기기를 기술로 개발한 전술무기가 있어요. 또 공산품이 아주 많아요. 또 사우디에서만 기름 나는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300년이나 쓸 수 있는 가스를 발견해가지고 엄청난 유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수입국가로 러시아, 중국을 만든다면 경제적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남북이 통일하는데 대한민국에서 70% 되고 러시아, 중국, 일본에서 10%씩 30% 되라.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멀리 있으니까 안 된다. 자기들이 가장 큰 국가 수혜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 돈으로 발전시키고 통일시켜야 됩니다. 돈 하나도 안 들고 피 하나도 안 흘리고 통일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통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서독이 통일됐는데 그들이 28년 전에 1900년에 통일되었습니다. 그들은 통일은 시켰지만은 동서독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로 270조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66%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후진국으로 되어버렸거든요. 우리는 지금 북한이 60년대에 우리는 좀 발전했잖아요.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일하는데
우리 돈이 좀 덜 들어가고 통일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살리고 인재들을 잘 등용해서 활용해서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나라를 여러 계신 목사님, 성직자님들이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하면서 쫓겨나가듯이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